세계적인 흐름에 큰 기여를 한 그 조나단 하이트도 가장 강조한 것은 사실 놀이예요. 놀이. 스마트폰 하지 않고 놀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발달상의 많은 문제를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삼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자유운동의 타겟이 학생이 아니라 사실 다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싸우거나 학생과 부모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이 기업과 싸우는 형국인데 약간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패러다임이 조금 이해할 수 없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큰 전환이 됐어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스마트폰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을 까먹는다든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주말을 넷플릭스로 전체로 채우는 게 우리의 착각이 넷플릭스가 재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그 스마트폰에서 손을 놓지 못하게 하는 상업적인 기술로 사람들이 거기 붙들려 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광고와 그 화면과 그 다음 회기에 보지 않으면 안 될 궁금증을 만드는 스릴감을 주는 그 구조에 잡혀 있는 거다라는, 금요일이면 넷플릭스에서 메일이 오죠. 이번 주말에 이거 새로 합니다. 그 메일을 열고 클릭하는 순간 주말 계획은 없어지고 이 새로운 시리즈를 봐야 되는데 내 결심은 이 새로운 시리즈의 1편, 2편을 하루하루 볼 계획이었는데 1편을 보니까 2편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주말을 다 날린다. 그래서 부모랑 못 놀고 또는 애랑 놀기로 한 약속을 취소한다. 이게 이제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나요? 넷플릭스가 더 잘 알고 있나요? 넷플릭스가 잘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감시 자본주의라는 말이 탄생했어요. 사실은 넷플릭스와 구글. 강의를 들으시다가 오늘 뭐 살까 하다가 쿠팡을 눌렀는데, 그런 다음에 구글을 다시 켰는데 쿠팡에서 누른 목록이 구글 광고로 떠 있다. 이미 심지어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로 뭘 사겠다라는 말을 시리가 알아듣고 구글의 광고를 미리 띄워놨다.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우울한데 스마트폰이나마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과는 거꾸로다. 우울할 때 스마트폰에서 더 우울해진다. 그게 이제 정말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냐, 그게 인스타 때문이냐 하는 연구가 아마 2023년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결정. 이거는 스마트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때문이다라고 많은 이제 데이터, 2007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 2010년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보급 이후 10년, 15년 동안 연구하니까 다른 나라 청소년도 우울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도 우울한데 공통점이 뭐냐 찾아보니까 제일 큰 공통점은 사실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소셜 미디어의 과다 사용이었다. 특히 사회성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중독. 요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ADHD가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검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주의를 좀 짧아졌다. ADHD 기준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할 정도로 사실 영향이 크고, 뭐 여러 그래프에서 여기서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와 노는 학생이 줄었어요. 인생을 즐기지 않는 10대의 수가 2배로 증가했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친구랑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셜 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이 제일 큰 표적이고요. 인스타그램이 사회적 비교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현재는 인스타그램이 자해, 자살을 트리거하는 가장 큰 미디어로 지목이 돼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30개 주 이상의 메타라는 회사가 고소돼 있어요. 고소되어 있고 가족 갈등, 결석, 과이전 다 얘기 아까 하셨고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400명 대상으로 스마트폰 발달 코호트를 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아주대학교 팀에서 하는데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쓰면 사회성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애들이 이제 적어도 10% 이상은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습력은 이미 영유아기에 스마트폰 과다 노출에 상당한 지배를 받는다라고 연구 결과 나와 있어서 애들이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 집중력, 관계 이게 다 뺏기고 있는데 이게 애들 문제냐 또는 부모 문제냐가 아니라 지금은 기업 문제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휴대폰 금지주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 말에 33개 주가 페이스북을 보급하는 메타의 인스타그램 회사인 메타를 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인스타가 갑자기 정책 바꿔서 작년 9월부터 알았다. 청소년에게 영향 최소화시키도록 자정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티인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하고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1시간마다 알람 주고 야간에는 알람 자동 오프한다. 알고리즘 청소년 계정에는 알고리즘 연동하지 않는다. 인스타가 어쨌든 이렇게 자정하겠다라고 해서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는 했대요. 우리나라는 1월 1일 날부터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1월 1일 날부터 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이 영미에 적용하는 걸 전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한국은 아직 민원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따 권장희 선생님이 할 거다. 농담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의 패턴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화하고 가정화하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메타는 저 소송에서 지면 회사의 주가가 대폭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스타를 포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인스타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이거에 관해서 유럽연합도 하겠다. 영국은 이제 더 심해요.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올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어린이 버전과 성인 버전을 분리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영국이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폐쇄하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내용은 뭐냐면 구글을 통해서 미성년들이 성인 내용을 너무 많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소년의 시간 그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소년의 시간이 상당히 영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사실 소년의 시간의 핵심적인 이슈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에게 비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들은 것을 이 아이가 그게 공개적인 모욕이다 생각하면서 그 여학생을 살해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모욕받는 것이 살해의 동기가 될 정도로 강력한 모욕이냐. 그게 이제 캔슬 컬처라고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모욕받으면 그게 사람들이 캡처해서 다 실어 날려서 나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요즘 과거 정치인들이 옛날에 한 말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 저지른 실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파멸된다. 이걸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 캔슬 컬처의 위협을 받은 소년이 이제 그런 사건을 저지른
이제 동급생을 살해한다. 그래서 영국이 이 소셜 미디어에 관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현재 펼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아예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호주는 16살로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운동의 파급이 국제적으로 커지는 것은 단순히 해악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유명한 토크쇼에도 많이 출연했던 이 트리스탄 해리스는 구글의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어떤 양심 고백을 했냐면 테크 회사들이 아동 청소년에게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성 컨텐츠를 제공한다. 그것 때문에 구글도 비난받고 페이스북에 그 주커버그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용자 수 늘리기 위한 여러 상업적 조치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 장치를 하고 사용자 관련 활동 늘리고 인공지능 기반 비윤리적인 조치를 하고 보상을 다 걸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세팅을 만든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 미팅을 회사가 자정에 걸어놔요. 이렇게.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로블록스한테 초등 대상 게임인데 12시 이벤트는 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민원이 한두 건밖에 안 들어왔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애를 붙잡지 로블록스라는 회사를 대상으로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걸 미약한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이 스마트폰 프리 운동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패러다임은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학생들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방향이 사실 서양이 하는 방향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가 제안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프리 하자는 운동의 취지는 미디어 교육을 잘 받고요. 충분한 놀이 시간 필요해. 충분한 놀이 시간 때문이고 미디어 기업들의 자율적 윤리 활동 이것을 지금 필요로 한다. 인스타그램의 비교에서 청소년들이 벗어나면 우울증으로부터 개선되고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부터 벗어나면 상업적인 유혹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아까 그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구글 그분이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기술 개발에 참여했고 무한 스크롤의 중독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용자들에게 큰 권고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 스마트폰을 켜서 한 번 엄지손가락을 튀길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도파민의 분비의 영향으로 또 스크롤을 하게 되고 그 스크롤을 계속하면서 내 주의력은 짧아지고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길어진다. 그런 사이사이에 상업적 광고에 노출이 되고 또 주의력은 짧아져서 나의 지적인 자유와 의식의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오히려 뺏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제안은 우리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말라 하는 얘기보다는 한국 메타 코리아, 구글 코리아 회사들에게 청소년에게 적합한 윤리적 사용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사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하고 이 인스타 회사에 자해 사진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해 사진이 인스타에 처음에 자해라고 치면은 한번 스크린이 떠요.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전에는 그 스크린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에 참여하도록 이 회사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자기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듯이 청소년 계정에 대한 그런 관리도 개별 부모가 할 게 아니라 회사들이 해줘야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이 두 가지 얘기만 짧게 할게요. 학교에서 낮에 안 하게 하는 것만으로 애들이
야간에는 하고 또 학교 바깥에서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학교에서 낮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득이 크다. 아까 청경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면서 학교 가서 친구랑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어서 친구랑 말했다. 사회성에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고요.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16세 구입, 16세 가입 운동이에요. 이게 조나단 화이트가 제안한 거고 많은 이제 정부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정신과사 중독 전문가들이 이 도파민에 관한 컨트롤을 사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현재 아이폰도 15세 구입이죠. 서양 이제 만 15세 구입인데 15세 구입, 16세 가입하자. 결국 그 청소년들이 이게 더 안전하다라는 청소년의 선택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에게 제안하고 청소년과 토론했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제안을 원해요. 이렇게 청소년의 참여 학대, 청소년들이 피해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제가 어저께 중학교 1학년인데 7세부터 야동을 봤대요. 예. 지금은 약간 변태적인 그런 내용의 야동 세계의 전문가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지금 현재 학교를 자퇴 숙려하고 있어요. 이 컨텐츠의 접근이 구글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소셜 폐해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사실 이 폐해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알고 있어요.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한편 폐해도 줄이게 해달라 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상업적 비도덕적에 대한 사용 통제가 아니라 접근이 통제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현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아주 필수적인 우리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시에 제공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종합하면 아이들에게만 제한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만 제한하지 마시고 플랫폼 기업에 제한해 주시고 컨텐츠 회사들 게임 회사나 로블록스에게 초등 대상 12시 이벤트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도 권고해 주시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회에서 확대해 주시고 또 스마트폰을 사야 할 적절한 나이 국민 공론화 토론에서 몇 세인지 우리 서로 합의하고 저희 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청소년 스마트폰 소지율. 거긴 왜 다 사주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때문이다. 테러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다 사주냐. 학원 소재 파악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적절한 구입 또 정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캠페인 또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하자가 아니라 스마트폰 그만하고 친구 만나자 스마트폰 그만하고 자유롭게 놀고 자유롭게 성장하자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야 이 운동이 더 성공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주장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입니다. 저희 국공립대학이 전국에 40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2만 명 교수님들이 계신데
최근에 또 안민석 의원님 이렇게 함께 모시면서 스프 운동을 듣다 보니까 오늘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에도 이 스프와 관련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질문은 좀 다른 얘기겠는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지어서 환자들 중에 혹시 이렇게 초등생부터 시작해도 고등학생까지 핸드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그런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환자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요새 가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게 핸드폰 문제인지 에이징 문제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 저희들 연령대, 제가 올해 한갑인데 저희들 연령대의 그 좀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지금 환자들 보시는 입장에서 이거는 꼭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한두 가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생의 정신과적 진료는 광범위하게 많은데 이제 일단은 그냥 그 영역을 좀 저희들끼리 나누어서 저희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일단은 지각결석 관련돼서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12시까지 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다. 보통은 2, 3시까지 한다. 2, 3시에 스마트폰을 끄면 잠은 4시에 와요. 뭐 청색강 효과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4시에 자서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려면 너무 힘들고 막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든 건 그렇게 와서 잠은 수업 시간에 보충한다. 오후부터 깨서 다시 스마트폰 하러 간다. 이런 소위 말하는 삶의 주기가 깨지는데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덜 심각하게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뭐 성장 호르몬 포함해서 건강한 삶의 파괴는 이제 수면의 파괴부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제 스마트폰 문제의 지각결석, 낮잠 자기 이런 광범위한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부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인데 로블록스, 브롤스타즈 이런 주로 사실은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과다 사용과 또 돈 걸기, 게임하면서 돈을 걸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한 게임의 과다 사용과 그로 인한 친구 관계 문제, 또 사실은 현질이라고 아시죠? 현금 걸고 하는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병원에 많이 오잖아요. 일반 사례는 최근에 정말 충격받은 사례가 게임 중개 사이트에서 그 계정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거는 1억 가치의 계정인데 지금 막 500만 원에 싸게 나와서 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이걸 파는 사람이 아주 범법자예요. 이상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고 했냐면 성폭행 장면을 녹화한 사람에게 이걸 준다고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어. 얘는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게 누가 이 1억짜리 500만 원을 가질지 이게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계정을 갖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얘랑 못 살겠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관점이 얘만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 500만 원 계정에 팔겠다고 하면서 성폭행 장면을 올리라는 그 사람을 잡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추진했는데 어쨌든 그 초등 중등생들의 게임에 대한 유혹은 그 순간에 충동 조절을 넘어서는 그런 장치들이 여과 없이 이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뭐 셀 수 없는 건수가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게임과 돈이 결합되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죠. 계속 지금 6배 늘었다, 10배 늘었다. 사실 저희는 적게 늘은 편에 속해요.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국가 자체가 청소년 다 도박한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WHO에 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카톡과 인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스타에 자기가 포스팅을 했는데 하트를 지금 1시간째 아무도 안 눌러준다. 3시간 지났는데 아무도 안 눌러준다. 포스팅을 내렸다. 자살 시도했다. 근데 그게 자살 시도한 이유냐? 이렇게 응급실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린 것을 아무도 안 본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고 3시간이 지난 동안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고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3시간 동안 내 포스팅이 그런 채로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안 눌러준 것은 나는 정말 창피고 모욕이고 나의 존재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건 쓰레기고 쓰레기는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비약됐다. 그런데 이제 얘가 더 싫어하는 건 엄마인데 이렇게 말해서 내가 죽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제 엄마가 그럴 거면 죽어라. 스마트폰에서 좋아요 안 눌러줬다고 3시간 동안 아무도 안 눌러줬다고 그거 가지고 죽을 생각하면 지금 죽는 게 낫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온 거예요. 물론 아주 치명적인 시도는 아니었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타이레놀 포함해서 이 약을 뭐 한 4, 50알 먹고 왔는데 스토리는 그렇다. 그럼 여학생들은 인싸 아싸 문화 포함해서 인스타에 좋아요 누르는 게 그렇게까지 자존감과 연결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까지 자존감과 연결되어 지내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꽤 된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학생들 사이에 인스타그램이 도입된 이후 인스타가 사회적 비교에 완전한 어떤 창이 돼가지고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뭘 봤는지 어디 갔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그런 여학생들의 수가 세계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이 가장 지금 많은 국민들의 세계 시민들의 이제 표적이 되었다. 그거에 관해서 인스타가 조절하지 않고 더 부추긴다. 뭘 사고 싶은 아이한테 광고를 더 붙인다. 살 돈이 없다. 그래도 이제 자살 시도한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해를 하잖아요. 자해한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끌고 싶어. 또는 자기가 자해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럼 자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다. 그럼 그걸 못 올리게 하냐? 올려준다. 예. 다른 사람만 볼 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여학생은 관계에 대한 중독이나 관계에 대한 고통 이게 그런 미디어로 표현되고 남학생들은 그런 게임의 문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성인 치매 예방에 쇼트 릴스를 보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시면 당연히 좋지 않다. 이제 이 1분 30초 1분 안에 계속 주제를 전환해서 뇌에 노출하는 거, 또 멀티태스킹하는 거 이런 거는 치매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 스크롤은 흥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흥미 있는 컨텐츠를 찾게 만드는 기술이지만 이거는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중독을 부추기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어디서 봤지 깜빡깜빡 하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뇌가 이제 정보를 범주화해서 기억시켜야 되는데 전부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이제 뇌가 훨씬 더 혼란에 빠진다. 치매 예방이 아니라 치매를 가속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고 그런 인지적 차원에서의 집중력, 주의력 이런 걸 상당히 해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본부가 또 좋은 역할을 하려면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례를 보통 서양에서 보면 사례를 다 수집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스프 본부에서 스마트폰 사용 폐해
뭐 이런 폐해를 잘 수집해서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가르쳐주고 부모님들한테 알려줘서 야 로블록스도 밤에 12시 게임할 때 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와 그런 사례를 잘 모으시는 것도 다른 국민들에게는 좋은 이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는 끝났습니까? 예. 하여튼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 아까 우리 김현수 선생님 교수님의 강의까지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